무조건 앞트임 복원을 뾰족하게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 되게 뾰족하게 잘 유지되었는데 흉터가 생기면서 조금 둥그레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안녕하세요. 시각성형외과 원장 남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하는 수술인데 어렵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는 잘 하는 곳도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와 주고 계시는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트임 복원은 사실 결국은 앞트임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안각 성형술이란 관점으로 적용했을 때 저희가 앞트임이란 수술은 사실 의사들은 내안각 성형술이란 표현을 하는데, 내안각 성형술은 결국 여기 안쪽 부분 몽고주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앞트임 복원이 앞트임을 아예 하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눈 사이 간격이 너무 몰려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 앞트임 복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앞트임 복원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트임을 어떤 경우에 하고 앞트임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눈 사이 간격이 멀 때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쌍꺼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게 되고, 결국 앞쪽이 좀 더 보이고 싶고 몽고주름이 많이 가려져서 내가 앞까지 확실하게 보이는 인아웃이나 아니면 세미아웃, 아웃라인 등을 원하는데 몽고주름이 너무 심해서 만들 수 없을 때 앞트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호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눈 사이 눈이 조금 작아 보이고 답답할 때 눈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도 앞트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목표들이 너무 과하게 생겼을 때 앞트임 복원을 하게 되겠죠. 누호를 살짝 트고 눈을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눈을 너무 많이 터서 누호가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 사이 간격이 너무 몰려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앞트임을 과하게 해서 아웃라인을 했는데 아웃라인이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려서 인아웃이나 인라인으로 라인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이제 앞쪽을 자연스럽게 가려줄 수 있는 몽고주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앞트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트임 흉터가 너무 심하셔서 앞까지 너무 잘 보여서 이제 피부를 조금 가려서 흉터를 덮기 위해서 앞트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 보통 앞트임 복원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트임 복원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앞트임이랑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덮어서 눈이 너무 작아지시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누호를 노출시킬지. 그래서 누호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 사실 불편한 게 또 있죠. 눈이 너무 많이 건조해지시고 또 그쪽에 눈곱이 많이 껴서 또 불편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호를 어느 정도 원하시는 라인에 맞춰서 적정량을 닫아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상적인 비율을 할 때 보통 눈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라고 할 때 보통 콧볼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콧볼보다 보통 콧볼이랑 일치하면, 콧볼 넓이랑 일치하면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논문이나 교과서에서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콧볼이랑 일치하면 환자분들은 조금 좁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콧볼보다 눈 사이 간격이 살짝 넓게 보통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환자분이 너무 많이 닫으면 싫어할 경우에는 환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적정량을 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략적으로 콧볼보다 살짝 넓은 정도, 그 다음에 누호가 한 반 정도 가려지는 정도를 적정량으로 하고, 흉터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많이 닿는 경우도 있는데, 흉터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크게 눈 크기가 안 작아지면서 흉터만 덮이는 선으로 앞트임 복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트임 복원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냐? 앞트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안검 성형이라고 하죠. 상안검, 하안검, 이제 여기 관련된 수술들이 많은데 쌍꺼풀이라든지 앞트임, 뒷트임, 밑트임, 그 다음에 아래 눈밑 지방제 배치, 하안검, 이렇게 다양한 수술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흉터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앞트임 부위입니다. 내안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부학적으로는 내안각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가장 흉터가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 그래서 앞트임도 쌍꺼풀보다 흉터가 잘 보이고 앞트임 복원도 흉터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남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환자분의 흉터를 봤을 때 복원하는 해서 남는 흉터가 더 눈에 덜 띄고 좋을 거라는 판단이 되면 앞트임 복원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앞트임 복원을 할 때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앞이 뾰족하게 만드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눈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앞쪽이 뾰족하게 하면서 복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이 탔게 되면 어느 정도 둥그스름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의 눈 모양에 어느 정도 달려있는 문제라서 무조건 앞트임 복원을 뾰족하게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 되게 뾰족하게 잘 유지되었는데 흉터가 생기면서 조금 둥그레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앞트임을 아주 많이 닿는 경우에 많이 생겨요. 이제 앞트임을 많이 닿게 되면 결국 앞트임을 할 때는 저희가 앞트임을 하게 되면서 일부 피부를 트리밍이라고 해서 피부 일부를 저희가 피부결이 똑바로 이제 정렬되게 꼬매기 위해서 울퉁불퉁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 피부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거된 피부만큼 피부량은 모자라는데 이전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원을 하게 되면 피부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피부가 서로 좀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는 과정에서 당기면서 앞쪽이 조금 둥그스름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조금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른 눈 수술에 비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앞트임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제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